예, AR 자산관리의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드렸던 그 18개월 동안 1260만 원을 모았다. 이 부분의 2편을 영상을 올리기 위해 영상을 켰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18개월 동안 1260만 원을 모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편 어떻게 해야 하는가, 18개월 동안 한 거를 어떻게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의 주체가 될 겁니다. 여지까지는 이렇게 투자 대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투자를 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경험을 축적시켜 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직접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0만 원으로 어떤 직접 투자를?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할 겁니다. 1260만 원으로 좀 애매하긴 하죠.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1260만 원에 요 정도 됐고, 요 정도 먹고 했고, 이때 대출 다 갚아 나간 거잖아요. 6개월부터 12개월 동안 대출을 갚았죠. 신용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용도는 지금 1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무리 나빠도 3등급, 1, 2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그래요. 제가 영상 1탄에서 뭐라 그랬죠? 1, 2등급은 자기 연봉만큼 신용대출이 나옵니다. 연봉만큼 나와요. 그래도 안전빵이고 뭐 금리 좋고 따지고 다 따질게요. 연봉의 반만 받읍시다. 그죠? 연봉의 반만 받으시죠. 1년 6개월 일했으면 연봉도 올라갔을 텐데 그냥 한 3천 잡고 1,500 받는 걸로 하죠. 1,50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60만 원도 난리죠, 그냥. 2,700만 원이 되죠. 그럼 1,2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1,500만 원 4.5% 잡을게요. 12개월 원리금 균등 1,500만 원. 12년. 예, 12개월. 여러분의 저축 한계치를 벗어나죠. 24개월. 여러분의 저축 한계치죠.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축은 6개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출 상환을 하는데 그게 저축이 되는 거예요. 자, 24개월 동안 총 대출이 71만 3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출 이자만이잖아요. 71만 3,212원. 1년에 대충, 아이고, 71만 3,212원. 물론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1년 차에 이자를 많이 내고 2년 차에 조금 내겠지만 저희는 총 대출로 볼게요. 나누기 2. 아유, 계산을 왜 자꾸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왜 이래? 죄송합니다. 키보드 버튼 누르고 난리 났네. 나누기 2. 35만 6천 원. 36만 원 볼게요. 1년에 이자 36만 원 낸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내 자산은 지금 총 내가 운용 가능한 금액은 2,700만 원에 이자는 이자 36만 원. 1년으로 기준 잡겠습니다. 36만 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갑니다. 2,600만 원을 딱 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 물론 부동산 경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저희 젊은 층들이 알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원룸 살고 뭐 오피스텔 살고 여러 가지 살잖아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원룸 매매도 괜찮아요. 오피스텔 매매도 괜찮고 오피스텔로 간단하게만 보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지역은 수원으로 잡았는데 여러분이 자신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어디에 원룸 수요가 많고 공실이 적은지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니까. 젊은이들 많고 직장인들 많고. 수원은 이쪽 동네가 그래요. 공실이 잘 없습니다. 이쪽 동네들이. 보시죠. 뭐 이런 거 하나 볼게요. 6,200만 원이래. 월세 35만 원 받고 있대. 보증금 500에. 그럼 6,200인데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200 빼기 500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매매할 때도
5,700만 원만 줍니다. 500은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주는 건데 이제 집주인이 내가 될 거니까. 그죠? 매매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5,700이 되죠. 그럼 이 집은 5,700이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5,700에 사서 매달 월세 35만 원을 받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볼까요? 얘네들 이건 뭐 정보가 없고, 월세 안고,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는 월세를 안고 이미 월세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세요. 여러분들 처음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뭐 큰 금액으로 무리하고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 맞추고 부동산 알아보고 뭐 그런 거 힘듭니다. 월세 있는 걸로 하세요. 월세 이미 있는 거, 되도록 6개월 이상 남은 거, 그런 게 좋습니다. 오피스텔들은 왜 2,700밖에 없는데 이런 거 보냐고. 오피스텔들은 보통 대출이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신용도도 좋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렇기 때문에 한 70% 볼게요. 2,700만 원 가지고 있죠. 나누기 3 곱하기 10은 9천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9천만 원짜리까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오피스텔을. 그죠? 여기서 9천까지도 가능하다. 예. 9천까지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좀 근접한 8,500은 월세를 얼마 받는지 볼까요? 45만 원 받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보증금 500 빼니까 8,000이죠. 45만 원 곱하기 12, 540, 540 나누기 8000. 여기는 6.75%의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이 간단하게만 보면 6.75%,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요 정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했어요? 대출 받으셨죠? 대출 받는 거 볼게요. 8000 빼기 2700을 하면 5300만 원 대출 받았을 거예요. 5300만 원. 이거 5300만 원 받지 말고 70%다 받을게요. 5600만 원. 자,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5600만 원 대출 받았고, 여기 얼마 받았어요? 1500만 원 받았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6100, 7100이죠. 8000만 원짜리니까 내 원금 얼마 들어가요? 900만 원 들어가죠. 나머지는 뭐 가지고 있든 다른 데 투자하든 아니면 이 리스크 비용을 다른 데 맞추든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자 1년 36만 원 지출되죠.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5,600만 원인데 담보물건 있는 대출이에요. 근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갚아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물이 있으면 금리도 더 잘 나옵니다. 근데 그냥 똑같이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받았다고 했죠? 5,6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1년 총 대출 이자가 252만 원이 됩니다. 252만 원. 여기 추가할게요. 이자 1년 252만 원.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러면 이 집을 매수하셨을 때 여러분이 나가는 금액이 지금 얼마 된 거죠? 공실이 아니어야 돼요. 공실은 월세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예, 공실 아니어야 돼요. 공실 아닌 건 뭐라 그랬죠? 이미 월세 있는 거 들어가세요.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이제 다음 월세를 맞추기 위한 조건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공실 없는 지역도 뭐 세입자들 계속 대기하고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많아요. 여러분들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원에서 그런 지역이 여기에요. 저는 공실 부동산 지금 당장 가봐요. 공실 몇 개 없어요. 볼까요? 이런데 보세요. 지금 1, 2, 3 중복 매물 빼야 돼. 여기 있네. 동일 매물 묶기. 여기 매물 정보 몇 개인지 나오는데 안 나오네. 어떻게 나오지? 여기 있네. 매매 말고. 죄송해요. 월세로 봐야죠. 한 건 있네요. 네, 한 건. 377세대 중에.
이런 동네 월세 진짜 잘 나가요. 공실도 거의 없고 54세대 중에 동일매물 묶기 하면은 아, 월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월세 4건 세대에서 54세대 10% 안 되죠. 251세대에 월세 1건 여기도 322세대에 월세 1건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월세 매물이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수익률이 높은 원룸촌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촌들이 있고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산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얘기가 좀 3000% 갔네. 계산하시죠. 그럼 1년에 여러분들이 이자로 내는 비용이 얼마죠? 36만원 플러스 252만원 288만원이 나가죠. 이거 월세 얼마였어요? 45만원 곱하기 12 540만원이었죠. 그죠? 빼기 288만원 왜 이래? 그럼 252만원이 여러분의 900만원 투자했을 때 수익입니다. 원금 900만원이에요. 이자 낼 거 냈고 그럼 수익률 계산해 볼까요? 252만원 플러스 900 나누기 900 1년 수익률이 28%에 육박합니다. 28%에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게 직접 투자의 묘미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조금 조정되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줄 수도 있어요. 20%까지는 냅시다 여러분. 원금의 20%까지는 수익을 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금 운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축하는 금액 얼마예요? 계속 똑같아요. 근데 1년에 252만원 나누기 12 여러분 월급이 한 달에 21만원이 늘어났네요. 축하드립니다. 210만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21만원은 엄청난 큰 돈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비율 퍼센트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210만원 월급 받으니까 지금 21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야. 어떻게 돼? 11만원 늘어났, 10% 늘어났죠. 여러분이 300만원 받든 600만원 받든 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자산 관리를 했으면 비율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겠죠. 이렇게 늘어났겠죠. 비율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재테크고 이게 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공실 나면 어떨 거야? 이렇게 공실이 없는데도 만약에 공실 나면 어떨 거야? 한 달에 얼마죠? 45만원 월세 나가는 거 월세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45만원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내 투자에 대한 손실이 생깁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기간이 그래도 6개월은 있어야 이 지역 월세가 이렇고 부동산에 공부할 시간이 있고 내가 월세 뭐 세금 이것도 월세 수익이니까 세금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원금에 대해서 1년에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1년 2년 타면 지금 18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타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1년 수익이 252만원이에요. 거기에 요거 이자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원금 내가 한 달에 1,500만원 24개월이었죠. 요거 내가 한 달에 5만원 정도 빼고 원금은 60만원씩 계속 저축하고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저축도 60만원씩 했고 내 수익은 월에 20만원씩 발생이 되고 지금 거의 한 달에 80만원 넘게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에서 비중이 커졌죠. 3보다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만약에 이 챗바퀴가 2개가 됐어. 챗바퀴가 2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1년 수익은 252만원이 500만원이 되겠죠. 3개가 됐어. 750만원. 4개가 됐어. 뭐 1000만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때 원금은 얼마예요? 원금 900만원씩 4개 들어갔으면 4천만원 이상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1년만 굴리세요. 이렇게 1년만. 1년 동안
이거 갚았잖아. 이거 2년 갚으니까 750만원 정도 갚았잖아. 그죠? 요거 잔금 더해서 하나 더 개설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두 바퀴 된 거죠. 1년에 두 바퀴 된 거예요. 두 바퀴. 아,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1년에 두 바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18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저축했고, 18개월 동안 뭐 투자를 했고, 예, 대행 투자 같은 거죠.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직접 투자를 했고, 그 다음 1년을 직접 투자한 그 모은 자금과 내가 운용했던 저축 자금을 합쳐서 이제 그 쳇바퀴를 더 높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18개월, 12개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개월이, 새로운 12개월이 여기 두 바퀴째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12개월 했어. 그러면 1년, 2년, 3년 반이죠. 그럼 3년 반 만에 내 원금은 900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800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와요? 1년에 500 이상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4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월급 외 소득이. 이게 적어 보이나요? 결코 적은 금액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3년 됐다고 칩시다. 만약에 한 바퀴 더 돌릴 수 있다면 3년 됐으면 대출도 다 갚았죠. 대출 새로 낼 수 있어요. 또 낼 수 있어. 대출 또 내고 대출을 레버리지로 이용해야 돼요. 그럼 750만원 갚았으니까 이게 1500만원에서 한 번 갚았기 때문에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럼 한 번 더 갚았겠죠. 750만원. 내 가용자금이 150도 없을까? 150 있겠죠. 월세도 받았을 거 아니야. 있죠. 그럼 900도 맞춰요. 세 번째 또 만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때쯤 되면 대출도 잘 갚고 신용등급 1등급이기 때문에 연봉만큼 대출 나옵니다. 여기 1500 갚았죠. 여기 1500 있고 여기 1500 받아도 연봉 안 돼요. 3000 겨우 되겠지. 그죠? 그럼 세 바퀴째 굴릴 수 있어요. 세 바퀴 굴리면 어떻게 돼요? 750만원 되죠. 1년 수익이 750만원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여러분 자세한 세금이고 뭐고 이런 건 다 뺀 겁니다. 그럼 계산하셔야 돼요. 한 달에 62만원씩 들어와요. 이때쯤 여러분 3년 차니까 뭐 대리쯤 달았겠죠? 뭐 월급 얼마 될까요? 한 260이나 될까? 거기에 60만원 월에 받으니까 320 받는 거예요. 월급이. 여러분 자산 어떻게 돼요? 1800에서 2700 이상 쌓여 있을 거라고. 그럼 이때부터 뭐 하면 돼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예?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저희 AR 자산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매달 5번의 매매로 억대 연봉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넘어오세요. 쭉쭉 들어오세요. 들어와. 예,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3년, 한 4년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직장 생활 얼마나 할 거예요? 10년 정도만 하실래요? 10년 정도만? 진짜 여러분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여러 가지 투자 수익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10개만 했다고 칩시다. 10개 얼마예요? 2,500만 원이네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와요. 200만 원씩. 10년 뒤에 뭐 여러분이 과장 달아서 뭐 400 번다고 칩시다. 600이에요. 그만두든 뭐 하든 여러분들이 200으로 생활하면서 요거 오세요. 예,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 재무 설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개라면 하나당 900이잖아. 현금이 9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청산하고 9천으로 아파트 시세 차익형, 뭐 수익형 아파트로 넘어가셔도 돼요. 레버리지 일으켜서 분양 받으세요. 3, 4년 있다가 2, 3억 벌어도 돼요. 그죠? 자산은 증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2편일 뿐이에요.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두 번째일 뿐이에요.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도 좋아요. 아파트 뭐 투기 같죠? 아니에요. 분양 받아도 돼요, 분양. 오피스텔 다 처분하고 무주택 만드세요. 청약은 계속 붙고 있고. 그럼 분양 받으세요. 분양 받으면
못해도 한 1억에서 5억은 오르지 않나? 지역마다 달라요. 1억 오르는 지역도 있고 5억 오르는 지역도 있고 서울은 뭐 7, 8억 막 오르더만. 분양 받으세요. 그럼 분양 받고 입주하고 비과세 되는 2년까지 버티면 한 5년 되거든? 그러면은 5억 벌면 연봉 1억이네? 여러분 연봉 1억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 벌고 있잖아. 그죠? 굳이 10년에 오피스텔 10개 채울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하세요.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간단해요. 분양 어떻게 받아요? 비싸서. 분양 뭐 5억이라고 칩시다. 지금은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한데 대출 규제 없거나 지방으로 얘기를 할게요. 5억이라고 칩시다. 계약금 10%죠? 5천만 원. 이거 대출로 당기세요. 여러분 원금 좀 넣고. 그죠? 나머지 4억 5천? 없어도 돼요. 중도금 어차피 집단에서 대출 나옵니다. 잔금 집단 대출로 나와요. 60% 왔다 갔다 나와요. 그럼 5억에 60%면 얼마예요? 5, 1, 2, 3, 4 나누기 0.6 곱하기 0.6이죠.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나머지 2억은 어쨌냐? 5억 냈으니까 1억 5천 어쩌냐?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다 그랬잖아. 그럼 5억짜리 아파트가 뭐 8억이 됐어. 여러분 아파트 대출은 입주 당시 시세로 나와요. 0.6 4억 8천 대출 나오네. 5천만원 계약금 냈죠? 그럼 5억 3천이죠? 분양 5억이잖아. 발코니 낼 거 다 내도 여러분 원금 얼마? 0. 계약금에 들어간 돈 빼고 2년 사세요. 은행 대출 갚아가면서 열심히 갚아가면서 하세요. 이 정도 갚을 수 있잖아. 현금으로 냈잖아. 갚으면 사세요. 2년 뒤에 팔아요. 그러면 시세 차이가 얼마? 3억.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게 시세 차익형 부동산인데 분양이 제일 쉬워요. 분양 끝나면 이제부터는 오를만한 지역에 또 사셔서 들어가서 살다가 팔아도 되고 뭐 다주택자 하셔도 되고 다주택자 하셔도 되고 경매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영상 너무 길어졌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